안녕하세요. 6급 공무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경험상 공문에서 자주 보이는 실수 8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붙임. 첨부물이 있을 때 공문 마지막에 쓰는 그 붙임입니다. 2023 행정업무 운영 실무를 보면 붙임의 글자를 붙, 임 등으로 띄어쓰거나 붙임 뒤에 쌍점을 찍지 아니한다. 즉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법령명, 낫표. 공문을 쓰다 보면 법령명을 쓸 때가 참 많습니다. 역시 행정업무 운영 실무를 보면 문서에서 법령 이름을 인용할 때에는 법령 이름을 다른 내용과 구별하기 위해 법령 이름 앞 뒤에 낫표, 혼낫표를 붙인다. 예시를 보시면 지방공무원법 앞뒤로 혼낫표가 있습니다. 이 낫표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자, 국립국어원의 문장부호 해설을 보시면 혼낫표, 소제목,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 쓴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국어기본법 시행령 앞뒤로 혼납표, 국어기본법 앞뒤로 혼납표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공문을 보시다 보면 낫표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식으로 겸낫표를 해놓은 경우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겸낫표는 문장부호 해설에 따르면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고, 혼낫표는 법률 등을 나타낼 때 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문에 법령명을 쓸 때는 겸낫표가 아니라 혼낫표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법령명 띄어쓰기. 공문에 법령명을 쓸 때는 띄어쓰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띄어쓰기를 해야 하는지는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띄어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 2005년부터 법령 제명 띄어쓰기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한눈에 알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띄어쓰기를 실시하기 전의 법률명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법률명입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 참 힘듭니다. 이 법률명을 띄어쓰기를 해서 지금은 보시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 훨씬 보기 좋죠. 다음 네 번째, 금액.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보시면 문서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 예시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금 11만 3,560원 하고 괄호 열고 금 11만 3,560원.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이 금액을 읽으실 때 11만이라고 하시나요? 그냥 11만 3,560원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 뒤에 한글에서 일자를 빼먹는 실수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다섯 번째, 날짜. 역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보시면 제7조 문서 작성의 방법,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 월,
1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자, 예를 들어서 2023년 8월 8일이 있다. 그럼 어떤 실수가 많을까요? 이 마지막 점을 안 찍는 실수가 많습니다. 자, 6번째, 쌍점. 한글 맞춤법을 보시면 쌍점이 언제 쓰이는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쓴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럴 때 쌍점을 쓰겠죠. 목적, 배경, 출장자, 출장 일시, 출장 일자, 그리고 2번, 희곡 등에서 대화 내용을 제시할 때 말하는 이와 말한 내용 사이에 쓴다. 3번, 시와 분, 장과 절 등을 구별할 때 쓴다. 시간을 쓸 때도 좀 쓰겠네요. 자, 4번, 의존명사 대가 쓰일 자리에 쓴다.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 쌍점의 앞은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쓴다. 다만 3번과 4번에서는 쌍점의 앞, 뒤를 붙여 쓴다. 즉 공무원분들이 공문을 작성하실 때 대부분 1번의 경우에 해당을 하고, 자, 이때 쌍점에 앞은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쓴다. 보시면 여기 일시에도 앞은 붙이고 쌍점의 앞은 붙이고 뒤는 띄었죠. 7번째, 물결표. 국립국어원의 문장부호 해설을 보시면, 자, 물결표는 기간이나 거리 또는 범위를 나타낼 때 쓴다. 자, 보시면 물결표 앞, 뒤로 모두 붙여 썼죠. 물결표의 띄어쓰기는 물결표 앞말과 뒷말에 붙여 쓴다. 8번째, 가운데점. 역시 국립국어원 문장부호 해설을 보시면 공통성분이 줄어서 하나의 어구로 묶인 말 중에는 단어로 굳어진 것이 있다. 거민정, 논바딜, 민형사, 선후배, 직간접 등과 같은 것들이다. 이처럼 한 단어로 굳어진 말에는 가운데점이나 쉼표를 쓰지 않는다. 예시를 보시면 우리 과는 선후배 사이의 관계가 돈독하다. 자, 만약에 여러분 이 선후배 사이, 선후배 요 사이에 가운데점이 찍혀 있다면 문장을 보실 때 한눈에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선후배? 뭔가 이상하죠? 가운데점을 없애고 자연스럽게 선후배라고 하면 훨씬 보기가 편합니다. 공문을 보다 보면 하나의 단어인데도 가운데점을 너무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국어 대사전에 동식물을 검색하시면 하나의 단어죠. 굳이 이런 하나의 단어에 동과 식 사이에 가운데점을 넣게 되면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운데점 없이 동식물이라고 써놓으면 읽는 사람이 아, 동물과 식물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데 가운데점이 있으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